자, 대선 2022년 대선 정책 총정리. 제가 꼭 모시고 싶었어요. 워낙 바쁘셔갖고 이제서야 좀 뵀습니다. 또 이번 주에 또 어떻게 어느 정도 여당과 야당이 좀 결정이 좀 되기 때문에 바로 한번 모실게요. 서정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여러분 군 네. 바쁘게 지냈어요. 어떻게 지냈습니까? 예. 요즘 뭐 더불어민주당 그 합동 연설회 거기 지금 다 다니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그러셨군요. 제가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국을 다 다니느라고 열심히 평일에는 학교일 하면서 또 주말에는 시간 내서 거기까지 가느라고 아주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근황 얘기 좀 여쭤보면서 중간중간 여쭤볼게요. 네. 오늘 충청을 시작으로 민주당이 최근 3일 인천까지 경선을 달려왔어요. 앞으로 경기 지금 하고 있죠. 경기, 서울 그리고 3차 선거인단 남았습니다. 1주차부터 3주차까지 민주당 경선 소식 분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대통령은 말이에요. 충청도 경선은? 네. 예. 1주차가 충청권이었잖아요. 예. 그 대한민국 정치에서 그 전통적인 캐스팅 보드 지역이죠. 그중에 충청남도는 컷오프 탈락 후 정세균을 공개 지지한 바로 양승조 지사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이 있는 곳입니다. 먼저 결과 사진부터 보여주시죠. 사진 볼게요. 네. 자세히 보시면 그 경선 결과 그 이재명이 이낙연을 후보자라는 말을 빼겠습니다. 예. 더블 스코어로 누르고 압승했습니다. 와, 예. 득표율도 그 이재명은 과반을 넉넉히 넘긴 반면에 이낙연은 자체적으로 전망하던 40%는커녕 30%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적게는 10%, 높게는 20%까지 목표하던 정세균은 3위 자리도 간신히 지키는 굴욕을 맛봤죠. 이렇게 이재명 캠프도 예상보다 많은 지지를 받았다며 놀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상보다 큰 패배 당황한 이낙연 캠프는 이 뒤로 일정을 대폭 취소하면서 고심에 빠졌습니다. 결국 4일 뒤 승부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낙연은 경선에 집중하기 위한 바로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게 되죠. 이게 이슈였었어요. 그럼요. 사퇴했을 때 우리 네. 부천에 있는 또 30선대위원장 국회의원이 중진 의원이잖아요. 네. 나 사퇴하겠다고. 본인까지? 본인까지. 근데 이낙연 지사가 전 총리가 말렸어요. 그래갖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 지역에서도 언론이 많이 들썩했거든요. 기사 많이 나오고. 어떻게 보십니까 사퇴? 저는 그때 페북에 그 김두관 후보님께서 쓰신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김두관 후보가 과거에 본인이 그 나오기 위해서 그 도지사 직을 본인 그만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바로 국민이 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경선에 참가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 뜻을 잘 담는 그런 행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걸 보면은 결국 이낙연 후보는 물론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서 의원직을 사퇴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이 준 그 국회의원 자리를 고수하면서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모든 역경과 대법원 판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사직을 수행하면서 국민의 그 부름 그다음에 그 뜻을 이행하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잖아요. 예.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그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직 300석이라는 거 국민이 뽑아준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 이거 나간다고 이거 사퇴하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기 네. 물론 이제 야당에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윤희수 의원 같은 건 이제 사건 사고가 있었으니까 그거는 이제 본회의가 통과가 된 거고 이건 아직 통과하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물론 당에서는 이제 하는 걸로 했는데 저는 이거 사퇴 중요한 건 사퇴하고 나서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별로 반영되지도 않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 바로 그 전라도 쪽 내려가서 굉장히 그 뭐 홍보도 하고 뭐 유인물도 돌리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결국 전라도 우리 그 민심은 그것을 제대로 보고 있다. 국민들의 그 큰 뜻을 대통령을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되는 사람을 민다 이런 의미들이 있잖아요. 충청도도 되는 사람 민다, 전라도도 되는 사람 민다 이런 것처럼 이낙연 후보가 조금 더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 전라도 전남지사 네. 재선에다가 중진 국회의원이신데
거기서 171표차로 이기는 거는 그거는 너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야, 그건 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아니더라. 자, 2주차 볼게요. 네. 자, 문승영은 엎드려요. TK 강원도 경선은요. 자, 제가 거기도 직접 갔었습니다. 예. 예, 강원도 거기도 정말 지지자들이 장난 아니었는데요. 예. 자, 2주차는 바로 대구, 경북 및 강원 그리고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해 민주당의 취약 지역으로 꼽히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대구는 추미애, 그 경북은 이재명의 고향이며 강원도는 정세균을 지지하죠. 거기서 이제 사퇴한 이광재의 고향이면서 바로 그 정치적 기반인 곳입니다. 자, 역시 강원도가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인 최문수는 컷오프 탈락 후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자, 여론조사상으로 그 TK와 강원 모두 이재명의 승리가 점쳐졌었고요. 홍일학 전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TK 지역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재명 캠프에 합류하는 등 이미 대세가 굳어진 분위기였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이재명의 그 대북정당 강경 대응으로 인해 수혜를 받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아주 우호적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자, 이낙연 캠프는 아예 대구 경북 및 강원 경선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바로 호남 경선에 올인을 했죠. 자, 이렇게 1차 선거인단 투표도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재명의 승리가 예상된다는 전망이지만 다만 여기서는 이재명과 이낙연 간 격차가 비교적 적을 전망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두의 예상을 깨고 반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사진부터 보여주시죠. 자, 여기도 뭐 반전은 없습니다. 뭐 네. 비슷비슷하네요. 예. 뭐 51%, 31% 이렇게 돼가는데요. 예. 자, 보시다시피 결과는 이재명의 완승. 자, 이재명은 대구, 경북, 강원 1차 선거인단에서 모두 과반 득표에 성공했죠. 특히 강원에서는 이낙연을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이낙연 입장에서는 충청권에서 보다 큰 패배를 각오한 TK 강원에서 나름 선방했는데요. 그리고 1차 선거인단에서 처음으로 30%를 넘긴 것이 위안거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는 대구 경북 그리고 1차 선거인단에서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충청권과 강원에선 55% 안팎으로 나온 이재명의 득표율이 고향인 대구 경북 그리고 1차 선거인단에서는 50%를 조금 넘은 수준에 그쳤다는 점. 즉 추미애가 높은 그 성적을 받을수록 이재명은 낮은 성적을 받은 것인데요. 이는 추미애가 이재명의 지지층을 일부 흡수한 결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정세균 후보가 2주를 마지막으로 중도 사퇴하기도 한 그런 때가 있었죠. 그 당시에. 자, 이거 재밌었어요. 이게 보면 강원도 결국 이광재 지사의 텃밭이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이광재 지사가 이제 포기하면서 정세균 후보한테 붙은 거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4.27% 나왔어요. 너무 적게 나왔죠. 야, 지금 그 정세균 후보가 전 총리가 되게 이거 인맥 관리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부천에도 몇 번 오셨어요. 맞아요. 그분은 이건 제가 직접 만나 뵀기 때문에 아는 건데 시도 기초 지원까지 인맥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 허무했었어요. 예. 이게 정세균 그 후보자님 예. 그분이 아마 좀 바랬던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선거인단 예. 그러니까 이 경선하는 법이 과거에는 이렇게 말 그대로 저는 이 코로나의 영향이 참 크다. 그러니까 이게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예. 과거에는 이렇게 대의원 중심으로 지역 대의원이나 그 전국 대의원 중심으로 그 밑에 또 권리당원 이렇게 뭔가 좀 연계를 가지면서 좀 관리한다 그럴까요? 좀 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그 관리한다는 게 결국은 우리가 접촉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직접 만나서 소통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코로나 덕분에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지사님이 굉장히 득을 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보통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이낙연 후보자님하고 정세균 후보자님인데 국회의원들이 많이 줄을 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국회의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국회의원 밑에 대의원이 있고 그쵸, 대의원 다 밑에 있다는 권리당원이 거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예. 예, 그런데 이게 코로나 덕분에 전 덕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음. 아무튼
예, 그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소통의 그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쵸. 그러다 네. 보니까 권리당원도 음. 자기가 공부를 하는 거죠.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더불어민주당 안에 들어가서 본인이 정보를 얻고 취하득하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사람이 후보가 더 나을 것인가 직접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서는 말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는 예, 그런 맞아요. 거였다면 지금은 본인이 스스로 공부해서 본인이 국민을 위해서 누군가가 더 열심히 지난번에 국회의원 선거도 그러지 예,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선거 문화 그런 식의 경선 문화가 이제 된 게 아닌가. 결국에는 온라인 네. 당원들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힘이 막강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이게 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1등은 당연 전 처음부터는 이게 대부분의 여론이 1등은 정해진 걸로 생각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마음속으로 추미애 전 장관과 박용진 의원을 응원했었어요. 그렇죠. 아니 한 명도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뒤에. 맞아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우리 추미애 후보자님은 예. 정말 선전하고 계시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이재명 그 지사님하고 여기 좀 이따가 나올 말씀하시면 예. 뭐 두 분이서 굉장히 이렇게 친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계시잖아요. 바로 후보, 말씀하시죠. 네. 아니 그 제가 뭐 토론 다 봤지만 개인적으로 다 봤는데 너무 친한 티를 너무 내니까 물론 네. 좋긴 하겠지만 그 너무 티가 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친하다라기보다는 두 분의 방향이 같지 않나.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 그러니까 그 개혁을 그다음에 지금 이거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솔직히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 예. 그다음에 그것을 또 반박하고 또 거기에서 그런 논증하고 분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 추미애 그 후보자님이 굉장히 직설적으로 공격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게 맞아요. 뭐 없는 사실도 아니고 그렇죠, 이제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재명 지사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외로운 싸움인데 그거를 또 도와주시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서로 뭐 없는 거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쵸. 사실 갖고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그런 의미로 더 친함이 도드러지지 근데 않나. 친함 네. 도드라진 게 저는 제가 볼 때는 네. 결국 이낙연 지사하고 관계들 때문에 그게 더 그렇죠. 도드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리고 또 우리 같은 지지자들이 예.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를 지지하는 사람,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성향이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 사람을 또 같이 지지를 해요. 예,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그 분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예, 사실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제 이재명 후보자는 됐으니까 좀 추미애 좀 밀어줘. 뭐 추미애 예. 3인데 2위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정말 나올 정도로. 자, 그래서 네. 그러면서 이제 추미애 후보가 3등 하면서 네. 정성희 후보가 사퇴를 해요. 자, 어떻게 바라보고 그렇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예. 아까도 사이버 온라인 당원 무시할 수 없는 것처럼 그거를 더 이상 어떻게 극복할 수 없죠. 그렇죠. 예, 정세균 후보님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래서 깨끗하게. 정세균 후보 또 밑에 분들이 선대위원장이 근데 또 이재명 후보로 캠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세균 후보는 대놓고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예, 저는 솔직히 예. 대놓고 지지할까봐 걱정했는데. 아, 그래 왜요? 왜? 그리고 솔직히 전 정세균 후보자님이 사퇴하지 않길 바랬어요. 아, 왜요?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들이 이낙연 후보님과 정세균 후보님한테 다 줄을 서 계셨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러면 결국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사퇴를 하게 되면 혹시 대놓고 그쪽 이낙연 후보자님을 지지하지 않을까 하는 그 얘기도 예, 많았었어요. 여론이. 네, 예. 예, 그랬는데 다행히 별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때 그 최고위원 선거할 때 예. 그 정세균 그 후보자님 밑에 계신 그 이원흑 의원님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당시에 이재명 그쪽 지지자들이 이원흑 그 의원님을 엄청 많이 지지하고 도왔다는 얘기를 제가 해서 아마 그때 이현우 의원님이 대의원에서 1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이 안 됐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예, 그래서 제가 화성시 국회의원이죠? 네네. 이현우 국회의원? 그래서 예. 제 느낌으로는 그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해서 그래도 우리 정세균 후보자님이 좋은 결단을 내려주신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자, 그쪽 캠프에서 일했던 제가 아는 친한 형님이 계시는데 참 이날 네. 안타까워했습니다. 많이 이날 사퇴하는 날 그렇죠. 통화를 했었고요. 자, 3주차 넘어갑니까? 네. 자, 자, 3주차 3주차. 호남이죠? 네. 자, 키워드 각오는 하고 왔제? 자, 호남 경선은요. 자, 역시 호남이었습니다. 자, 3주차 지역은 호남인데요. 자, 민주당 권리당원 중에서 3할 이상이 이곳에 몰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승부수 지역입니다. 그중 전라남도는 그 이낙연의 고향이자 과거의 정치적 기반이며 전라북도는 박용진의 고향입니다.
역시 전라북도가 고향이며 과거의 정치적 기반인 정세균은 사퇴 후 특정 후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경선이 시작한 후로 발표된 호남 지역 여론조사에선 줄곧 이재명이 이낙연을 크게 앞섰습니다. 하지만 이낙연은 여기서 대역 전승을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직까지 사퇴하는 걸 불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활을 걸었다는 건데요. 그리고 심지어 TK 강원 경선 기간에도 해당 지역보다는 오히려 이 호남에다가 공을 들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야당의 화천대유 관련 의혹 제기에 합세해서 이재명에게 집중 공세를 가했죠. 자, 그런 노력 끝에 경선을 앞두고는 이낙연이 이긴다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더 많이 나왔고요. 다만 전남을 제외한 광주와 전북에서는 여전히 이재명이 1위를 달리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그 경선이 과열되어 이재명 캠프 전북 지부 관계자가 이낙연 지지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호남에서는 누가 승리의 깃발을 올렸을까요? 자, 먼저 전남입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자, 전남. 역시 뭐 이재명 1번이네요. 1번 단연 네. 압도적이고요. 자, 이제 여기서 추미애 후보가 이제 두 자리. 그렇죠. 쭉 엄청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예. 이때 분위기를 제가 잠깐 보면은 예.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이재명은 됐다. 음. 좀 추미애 좀 밀어주자. 이때부터 예, 이런 얘기가 좀 있긴 했었어요. 그러면서도 예. 또 전라도니까 안 된다. 이낙연이 이기니까 무조건 이재명이다. 이거 마음 흔들리면 안 된다. 이제 지지자들 간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광주 전남에서는 이낙연이 이재명을 불가입니다. 예, 불과. 0.17% 그렇죠. 차이로 제치고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자, 이거를 갑자기 KBS에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KBS에서 예, 속보 해가지고 속보. 드디어 1위 해가지고 막 엄청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0.17% 차이더라고요. 저 이때 생방송 네. 봤었는데 이때 저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던 게예요. 생각보다 선전했다. 그렇죠. 그게 저는 딱 기억이 계속 아직까지 기억 남습니다. 그래요. 예. 자, 다만 그 전남에서만 이낙연이 앞서고 광주에서는 이재명이 승리했습니다. 자, 이낙연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다고 자평했지만 국회의원직까지 걸고 네거티브 총공세를 펼친 것 치고는 초라한 결과로 받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11만 표나 되는 이재명과의 누적 격차를 호남에서 압승하여 좁힌다는 이낙연의 그 계획은 좌초된 거죠. 자, 물론 이곳에서의 승리가 하나의 추세가 되어 다른 지역에서도 옮겨간다면 이낙연에게도 희망은 있습니다. 당장 이낙연에게 닥친 숙제는 이재명의 승리가 유력시되는 전북에서 최대한 격차를 줄이는 것이었는데요. 자, 그리고 한편 추미애와 그 박용진이 나란히 경선 시작 이래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추미애는 처음으로 5%를 넘지 못했고요. 박용진은 처음으로 1%를 넘지 못했습니다. 자, 호남에서 이낙연이 리드한다는 여론조사가 꾸준히 발표됐는데, 자, 두 사람의 지지층이 대거 이재명에게 결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까 그 말씀 드렸죠. 예. 자, 그렇다면 바로 이재명과 이낙연 전북에서는 어땠을까요? 자, 격차를 줄이는 공세. 자, 이낙연 후보 손을 들어줬을까요? 자,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 뭐 그래프가 계속 똑같은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별로 바뀐 게 없어서. 예. 자, 전북에서도 다시 이재명이 압승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광주 전남에서 이낙연과 이재명은 거의 동률이었던 반면에 전북에서는 이재명은 과반을 넉넉히 넘기면서 40%도 넘지 못한 이낙연을 크게 눌렀습니다. 자, 호남 전체로 봐도 이재명 49.7%, 이낙연 44%로 이재명이 승리했습니다. 자, 이처럼 전라남도 출신인 이낙연이 광주와 전북에서는 힘을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죠. 자, 우선 광주는 비교적 젊은 층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재명이 유리했던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북은 경상북도 김천시, 충청북도 영동구가 붙어있기 때문에 전남에 비해 지역색이 옅었다는 점도 꼽혔습니다. 또 전북은 친노에 대한 지지가 강하기 때문에 캠프에 친노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으며 꾸준히 친노 표심에 구애한 이재명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계남 씨가 와가지고 이렇게 응원한 모습도 가끔 TV에 보이는데요. 예. 자, 이제 남은 지역들은 모두 여론조사상으로 이재명이 우세라고
평가받는 곳들인 만큼 2차, 3차 선거인단의 표심을 완전히 돌릴 정도로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 이낙연이 승리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결선 투표를 가느냐 마느냐가 변수지만 그나마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자, 그러나 이낙연은 호남 경선은 대의원, 권리당원 선거인단이 투표한 것이므로 민심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고, 자, 2차 선거인단 결과는 다를 것이라며 완주사를 분명히 했죠. 자, 김두관 후보가 2주를 마지막으로 중도 사퇴하고 동시에 이재명을 바로 지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숨가쁘게 제가 3주차를 막 열심히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예. 네. 자, 이렇게 대선 분수령이었던 호남 대전 결과 저 이재명 후보가 본선 행 티켓을 움켜쥘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군요. 그렇죠. 자, 호남 경선 결과를 보면 서유미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호남 경선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호남 경선에서 특히 봤을 때 저는 역시 그 우리 5.18 민주항쟁이라든지 그다음에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했거든요. 예. 다른 어떤 여타의 그 합동순회 연설의 장소보다 뭔가 이렇게 웅장하면서도 또 굉장히 탁 트이면서도 또 제가 이렇게 결국 이 MBS 뉴스 대장을 위해서 이 분석을 위해서 제가 전국을 다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또 제가 그 현장감을 또 그쵸. 이렇게 바로바로 알려드릴 수 있어서 그런데 예. 다른 곳은 솔직히 대구가 엄청 더웠어요. 대구. 예. 사과 유명한 대구. 네, 대구 덥고 청주도 덥고 그랬는데 이 바로 광주 이 전남 이 합동 연설회장을 가니까 예. 뭐 누가 할 거 없이 그냥 그 바로 그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다가 그 아이스박스인가요? 네, 거기다가 그냥 얼음 넣으시고 물을 그냥 이렇게 해서 어느 누구나 물을 마실 수 있게 그렇게 배려를 하셨더라고요. 누가 한 거예요? 그건 모르죠. 그냥 거기 지지자들이 그 광주, 그냥.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다 다녔잖아요. 예. 거기만 그러더라고요. 거기만. 예. 그래서 역시 다르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 0.17%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보면은 일단은 이낙연이 1위지만 그래 우리 아들 그래 애쓴다. 열심히 해라. 하지만 우리는 이재명을 차기 후보로 밀고 있다. 이런 그 두 가지의 나름의 그런 뉘앙스 그런 느낌을 그 표로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크게 차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을 이겨놓으면 우리의 아들 이낙연을 말 그대로 그 자존감을 좀 흐트리는 일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것도 또 지켜주면서. 그렇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는 우리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받을 그 누군가가 적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또 그 표로 보여주신 게 아닌가. 그러면서 또 이재명도 함께 지지해 주시는 그런 넉넉함과 어떤 그런 풍성함 이런 그 마음을 그대로 다 표로 보여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거 할 때 그래도 여기 그 전라도 쪽에서는요. 저 이번 정책을 좀 잠깐 짚고 넘어가게 되면 헌법재판소하고 그 대법원 옮긴다는 거. 이거 지금 추미애 뭐 후보뿐만 아니라 이낙연 후보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이걸 지금 정책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이게 되게 획기적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네요. 그쪽 살려갖고 그 민주가 이걸 살린다는 거예요. 그쪽 지역들을. 그래서 그렇죠. 그거 되게 정책 봤을 때 이거 큰 비전인 것 같다. 새롭다. 그거에 대한 걸로 인해서 추미애 후보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그 추미애 지지자들이 미에로 화이바를 얘기하면서 예. 그 음료수를 가끔 미에로 화이바를 주더라고요. 추미애 그래서, 지지 네, 왜요? 그래서 나는 왜 미에로 화이바를 왜 주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예. 너희들끼리 합의해서 추미애 후보자를 예.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합의 예. 봐라 이런 뜻이더라고요. 미에로 화이바가. 네, 미에로 화이바. 예, 그래서 저는 왜 미에로 화이바가 이렇게 자꾸 등장을 하나 이제 그랬더니 예.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국민이 원하는 분이 되셔야죠. 이제 미에로 예. 합의 봐도 좋은데 예. 그래도 국민이 지지하시는 분이 되셔야죠. 아니, 이게 결국 이게 그 일단은 박용진 후보도 그러고 이거 끝나고 저기 사퇴했나요? 김두관 후보가요? 그렇죠. 야, 김두관 후보는 거의 뭐 1%가 안 나왔었어요. 그때 보면. 맞아요. 그리고 끝나고 바로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지지한다고 했죠. 바로 그 자리에 네네네. 얘기했었고. 저는 근데 그 일단은 다른 후보들 보더라도 박용진 후보 정책들이 되게 신선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계속 밀고 있는 국부펀드. 그거 다 공감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7%면 대단한 이익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익이 크죠. 예. 네. 지금 그게
하여튼 누가 되든 간에 그거는 되지 않을까. 박용진 후보의 공약을 좀 하지 않을까. 그렇죠. 여러 네. 후보들의 좋은 공약들은 예. 또 되시는 분이 그거를 어쨌든 국민을 위한 거라면 예. 다 받아들이셔야죠, 사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1주차부터 3주차까지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봤습니다. 이제 10월 10일이면 본 경선이 치러집니다. 자, 우리 교수님 어떨 것 같습니까? 뭐 지금 그 달려온 추세대로 예. 그냥 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번이 또 돌아오는 수원이 또 어떤 후보의 본향이잖아요. 수완이 아니, 예, 지금 우리가 1위를 달리고 계신 분이 또 그렇죠. 경기도지사입니다. 경기도지사. 아니 뭐 경기권은 네.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보게 되면 뭐 상생지원금 포함해서 국민지원금하고 상생 경기도는 50만 원 받잖아요. 예. 예, 이거 뭐 이 정도면 아니, 이거 저는 지금까지 뭐 계속 할 얘기가 없을 것 뭐 같은데. 60%, 뭐 예. 70% 특히 이재명 예. 그 후보에 한해서는 이제 이렇게 막 했었는데 예. 결국은 뭐 많이 나봤자 그 한번 대의원한테 60% 좀 넘고 그다음 58% 이렇게 나왔는데요. 60% 넘을 것 같은데 그냥. 네, 예. 이번에는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난 60%가 아니라 80%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호 1번입니다. 1번. 1번이면 텃밭인데.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저기 네. 지금 1번이 저기 이재명 후보, 4번이 이낙연 후보, 5번이 저기 박용진 후보, 6번이 추미애 후보 아닙니까? 2, 3번은 그렇죠. 다 사퇴했고 1번이 그냥 60%. 저는 65% 찍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그거보다 더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계속 60% 노래하다가 경기도 오면 80% 돼야죠. 아, 그렇습니까? 우리 저 지사님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고 또 전국에 있는 모든 예. 분들이 얼마나 경기도민을 또 부러워합니까? 그리고 이거 짚고 네. 넘어갈 게 그저께 OBS 마지막 토론 했었어요. 네. 주간에. 그때 이제 4명 후보 다 왔었거든요. 그때 첫 번째 후보당 1분 30초씩 얘기를 하는데 OBS가 엄연히 부천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낙연 후보가 여기는 인천이기 때문에 인천 정책을 얘기하겠다.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아이고. 말하고도 본인 실수한 걸 몰라. 근데 끝나자마자 바로 이재명 후보가 여기는 부천입니다. 부천과 인천 틀리죠? 정정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근데 왜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여기까지 와갖고 부천은 인구가 84만 되거든요. 그렇죠. 인천은 광역시 300만이 넘어요. 어, 틀린 건데 왜 와서 인천이라고 얘기하니까 왜 저런 실수를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야, 근데 이거 큰 실수를 하고 나서 인천, 부천 구분 못한다?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제가 좀 세게 한번 나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큰 문제 또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대장동. 오늘도 공격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렇죠. 그 뭐 몸통에 끊임없이 하겠죠. 그 추미애 후보도 얘기했던 거예요. 아니 대체 여당 아니세요? 이거 저기 이낙연 후보가 얘기 또 했던 거고. 왜 자꾸 공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어쨌든 이재명 지사님의 지금 이러한 득표를 어쨌든 예. 마지막으로 흔들고 또 어떤 서로는 이재명 지사 보고 뭐 사퇴하라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어떤 정당성 근거를 부여하기 위한 작업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솔직히 대장동 그 부분은 예. 이재명 지사님이 너무 잘하신 거잖아요. 뭐 갑자기 그 의원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지난 모든 그 민영 개발하는 그 21년간 그것보다 3배가 더 많은 거를 국민들한테 돌려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그 김어준 그 사람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저 이낙연이나 국민의힘에서 이재명을 욕하려 하면 그 대장동 개발보다 더 수익이 많은 어떤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질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너무 잘한 일을 잘했다고 해주지 않고 그런 건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네. 정리하게 되면 이제 이재명 지사가 저희 후보가 저기 돈을 안 받았다는 건 다 여야든 다 공감은 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특혜라는 거예요. 특혜. 예, 유동규 씨가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 사장 직행을 했을 당시에 여기저기를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서 로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선정될 수 있게끔 화천대유에서 특혜 줬다는 이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그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요, 이걸 오징어 게임에 비유하더라고요. 아니 그 하천대유에 지금 국민의힘이 전부 다 빨간 예. 대유 해가지고 우리 김남국 의원님이 얘기했는데 자기들 얘기를 어디다 갖다 들이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과연 이재명 후보의 독주는 이어갈지, 이낙연 후보의 반전 나올지 기대는 이거는 안 하면서, 자, 대선 정책 2022년 코너는 민주당 경선이 끝난 후에 4주차 제주, 인천, 경기, 서울
민주당의 경선 결과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분석해 주신 서정민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마지막 하실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합동 연설에 다니면서 그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노래요? 뭐 대구, 부산, 뭐 그 전주 뭐였죠, 찍고 그게? 그 어디로 갔나 뭐. 그거. 네. 그게 나왔어요? 예, 아니 뭐 그런 노래가 이제 우리 선거 때마다 나오는데 예. 제가 결국은 이 MBS 뉴스대장의 이걸 분석을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뭐 대구, 부산, 제주도 안 간 데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도 광주까지 갔고 또 이번에도 제주 갔다가 그다음에 부산 갔다가 그다음에 바로 인천, 송도 찍고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수원, 그다음에 서울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저는 다 돌아본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아주 생생한 그 현장의 목소리로 담아드리려는데 이게 시간 관계상 한 가지 전달하지 말씀해 주세요. 제주 궁금해요. 제주 어때요? 제주도 제가 페북에도 글을 썼지만 그 항운 노조 그쪽 조합원들이 오셨어요. 항운 노조? 예, 제가 정확한 명칭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남성분들이 아무래도 그 항만 이런 거 하시는 분이니까 아주 건장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재명을 지지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재명 뭐 이렇게 하면 합니다 뭐 이런 걸 많이 해요. 근데 그 다른 지지자들과의 목소리가 다르더라고요. 그래 제주가? 예, 제주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한 200여 명이 와 계시니까 이재명 그러면 합니다. 그러면 합창해서 베이스하고 바리톤처럼 우와 이 막 꼭 무슨 백고동 소리처럼 이 소리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제주도가 지금 이제 원희룡 지사 전 지사가 이제 재선했던 곳이고 제주도에서 대선 후보는 원희룡 지사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원희룡 지사는 뭐 삼성 국회의원에다가 제주도에 2번 했는데 제주지사에서 지사가 평판이 좋았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거기 무슨 여당은 어떤가, 예. 여당 분위기 어떤가 궁금했었거든요. 예,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제. 이제 좋습니다. 예, 이재명 그 후보자님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노동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제주도도 원래 빨갛지만 파래질 것 같습니다. 파래질 것 같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이번 주 끝나게 되면 또 한번 우리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마지막 한번 총정리 한번 해야겠죠? 해야죠. 계획 어떻게 되십니까? 예, 다음 주차 제가 이번에 제주도 갔다가 그다음에 부산 갔다가 인천 갔다는 내용, 그다음에 이번 주에 있을 수원, 서울 모든 분위기를 완벽하게 정리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 소식 한번 또 축하 받을 일이 있다고요. 민주평통 뭐 상 받으셨다고. 소개 한번 해주시죠. 우리도 마지막인데. 무슨 제가 어떻게다가 그 평화법제에 상임위원이 됐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조금 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분단된 상황에서의 한반도 평화 이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아직 지금도 정상이 아닌데. 그렇죠. 이건 정상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이고 단 한 명도 소외됨이 없는 모든 사람들의 평화. 그 평화를 향해서 과정도 평화이고 결과도 평화일 수 있도록 제 역할이 한번 제 소임을 다하는 그런 위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평화를 항상 소중히 여기시는 한양대학교 서정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